네, 안녕하세요. 이찬흥입니다. 네, 오늘도 이 치유의 글쓰기라는 책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눌 부분은 7장 치유로 가는 문은 활짝 열려있다. 8장 글쓰기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기 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글로 쓰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일기 쓰기가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자기 전에는 늘 이제 피곤이 최고조로 달해 있겠죠. 그렇게 피곤에 지쳐서 잠들기 전에 잠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기를 써야지. 그래서 일기장을 펼치고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글을 쓴다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도 그렇게 하기 힘들고요. 이런 진짜 기적과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기 쓰기에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은 아침에요. 업무 시작 전이라든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전날의 내용들을 피드백하면서 그렇게 한번 하루를 정리해보는 것, 그것이 좀 더 쉬운 방법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일 그때그때 그 필요한 내용들을 일기를 쓰는 것이겠죠. 실시간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 하루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도구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24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버티컬 형태, 그러니까 수직 형태의 플래너를 가지고, 주간 플래너를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목적으로, 이런 실용적인 일기 쓰기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 이 스케토 플래너인데요. 저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24시간이 표기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시간대별로 하루 지나간 내역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루를 기록할 수 있죠. 이 모든 게 일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또 내 감정, 감상, 어떤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게 이제 일기 쓰기에 아주 실용적인 그런 활용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의 장점은 24시간이 물론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이 4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4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기존에 그 일주일이 2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공간에 좀 더 자세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요, sketo.com, 그러니까 scheto.com 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6개월이 한 노트로 되어 있고, 또 1년이 2권의 분량에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심플하게 잘 되어 있죠. 자, 이상 잠깐 제가 개발한 도구에 대해서 좀 홍보를 했고요. 사실 일기 쓰기가 쉽지 않은 게, 이러한 언제 쓸 것인가 하는 시점에 관한 문제 외에도 일기 쓰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일기 쓰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도 때도 없이 일기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일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일기 쓰기 개념은 잠자기 전에 그날 하루의 일을 몰아서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틈나는 대로 언제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어디 이동 중에도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무슨 특별한 상황들을 발견했으면 그걸 사진 찍고 그 밑에 감상을 적는 것, 그런 것도 좋은 일기쓰기가 되는 거죠. 메모 앱에 나의 어떤 감정들을, 짤막한 단상들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일기가 되는 거죠. 그것들이 잘 나중에 정리할 때 모여서 한 날짜에 기록이 들어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일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 중 의미 있는 일을 감정을 동반해서 낱낱이 써보도록 하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을 기록해서 뭐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똑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의 하루는 면밀히 살펴보면 분명 다르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도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생각도 분명 다를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만큼 성장한 내가 어제와 다른 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 제목만, 그런 사건만 기록하면은 내용이 매일 중복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을 낱낱이 기록하도록 하면은 매일매일 신선한 기록, 다른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장력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썼으면 합니다. 이게 그 일기쓰기의 생명은 보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누구에게 읽혀서 평가받으려고 일기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만 읽고 나에게만 진솔하게 쓰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띄어쓰기 그리고 좋은 표현,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일기쓰기의 독자는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일기입니다. 이 일기를 무슨 큰 문학작품 쓰듯이 그렇게 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에 좀 부담되고 겁내서 일기쓰기를 시도하지 않거나 쓰다가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중복되지만요, 타인의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쓴 일기가 옆 동료나 부모가 만일에 하나라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바로 감정이 왜곡되게 되죠. 그러면 일기의 어떤 그 본질의 효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면 비로소 자신의 치부도 마음껏 드러내게 되고요, 또 실패도 기록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일은 그 문제에 맞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피하고 부정하면 인생은 그렇게 그 문제에 머물고 마지만 정직하게 맞서면 그 쓴 글을 통해서 그 사건을 객관화하고 또 이를 관리할 방법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에 힌트를, 실마리를 찾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들을 사실대로 풀어놓되,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자기 긍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긍정. 그러니까 마무리는, 그 결론은 항상 따뜻하게, 그리고 긍정의 마음으로, 긍정의 그 감정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부정과 회피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면에서 당신의 인체 시스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부정을 통해 내면의 것들을 억압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마음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부정은 인생을 나락에 머물게 하지만 정직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단계임을 명심하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또 밝게 따뜻하게 끝내야 된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일기를 쓰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일기를 쓸 때 어떤 희망에 대한 기대감을 노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기 쓰기가 팍팍한 현실에 대한 어떤 푸념으로 끝나면 반쪽 일기라고 얘기했죠. 나머지 반쪽은 반드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 일기는 그 마음의 소원을 노출하는 기도문과도 같은 효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속에 내가 만들 미래를 미리 실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기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일기 쓰기의 통념에 대해서 좀 비틀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기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일기 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면 일기 쓰기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쓴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다시 덧붙이고 싶어요.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네, 분명 일기 쓰기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한 장 한 장 일기 쓰기에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한 미래가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기 쓰기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도 때도 없이 일기를 써라. 또 두 번째는 일상 중 의미 있는 일을 감정을 동말해서 낱낱이 써라. 세 번째는 문장력을 걱정하지 않고 써라. 네 번째는 타인의 평가를 의심하지 않고 써라. 다섯 번째는 기대감을 노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써라 라고 그렇게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장을 같이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찬영이었습니다.